지금 시장은 뭐 그냥 박스권 시장이다. 마땅한 상승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죠. 지금 메인 이슈가 등장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마땅한 시장 이슈들도 없는 상황. 3100 한 30포인트 정도까지는 뭐 여유를 둘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이상 하락하는 하락이 만약에 내일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거라서 절반 정도 달인 2950포인트 정도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겁먹지 말라고 어차피 다시 올라간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뭐 이건 여전히 동일합니다. 결국 시장 지수는 고점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렸던 내용. 지금 시장은 뭐 그냥 박스권 시장이다. 마땅한 상승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이 뭐 시장 이슈를 봐도 뭐 지금 이슈 공백기, 상호 간세 이슈 이후로 지금 메인 이슈가 등장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사실 산업 이슈가 나오기도 힘들고 기대할 만한 건 시장 이슈들밖에 없는데 마땅한 시장 이슈들도 없는 상황. 뭐 우크라이나라던가 러시아 여기에 대해서 뭐 종전 여기에 대한 명확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금리 인하 여기에 대한 확신을 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 여기서 파월 의장이 또 어떤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고 또 거기다가 지금 현재 대주주 양도세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10억이냐 50억이냐 여기에 대한 또 혼란도 가중되어 있는 상태죠. 아마 그것도 21일 날 뭐 차관급 회의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 기대는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야 50억으로 다시 유지된다던데? 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섞인 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기대보다는 오히려 걱정하고 우려할 게 좀 더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매수세가 좋을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지수 또한 박스권 안에서 가둬져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했지만 3130포인트에서부터 3200한 6, 70포인트 정도 요 정도의 박스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코스피 지수의 60분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과거에도 한번 이제 코스피 지수가 좀 크게 개파락을 나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8월 초였는데 자 그때 같은 경우랑 마찬가지로 그때 같은 경우도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반등을 성공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볼린저 밴드 상단선 정도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위치도 오늘 종가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고 뭐 3100 한 30포인트 정도까지는 뭐 여유를 둘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이상 하락하는 하락이 만약에 내일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거라서 그랬을 때는 적게는 3000포인트에서 많게는 주봉상 상승폭의 절반 정도 달인 2950포인트 정도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럼 월봉상으로도 마찬가지로 월봉상 에서도 조정이 한 상승폭의 절반 정도 나온다. 5일선 만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2950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장 지수가 만약에 313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은 순간적인 투매로 2950에서 3000포인트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미리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저희 또 식구들한테 뭐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겁먹지 말라고 어차피 다시 올라간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뭐 이건 여전히 동일합니다. 결국 시장 지수는 고점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파월 의장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내일 일단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만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박스권 하단부에서 만약에 이제 목요일날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50억으로 결정됐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파월 의장이 좀 시장에 충격을 준다 하더라도 이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이번에 박스권 하단, 이번 주에 이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3300, 3400 이번에 박스권 상단 돌파하고 상승 추세를 다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약간 좀 결전의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내일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좀 결전의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박스권 하단 이탈했을 때는 코스피 지수는 순간적인 투매로 3000선, 2950선까지도 조정 이후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종가로 이탈하는 모습 보인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좀 현금을 조금 대체 거래소를 통해서라도 현금을 좀 늘려놓고 코스피 3000 라인에서 내가 그 종목 다시 산다 라는 생각으로 좀 약간 유연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트에서 갭자리는 어차피 메꿔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전에 갭 상승했을 때, 코스닥도 어차피 이렇게 갭자리 놔두고 올라간 거라서, 제가 이제 주가 사이의 빈 공간 갭자리는 거의 뭐 99%로 메꾼다. 이래서 코스닥 지수 올라갈 때도 이거 갭자리 메꾸러 다시 한번 떨어질걸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갭자리를 메꾸면서 60일선 뒤졌거든요. 어제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오늘 코스닥 지수가 807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가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를 유지합니다 라고 말을 했고, 만약에 오늘 반등이 나오지 않고 밀린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780포인트에서 820포인트 사이에 단기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진짜 아슬아슬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일 시장은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만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점 여러분들 좀 신경 쓰셔서, 내일 반등 안 나오고 밀리면 뭐 어때가 아니라, 내일 반등 안 나오고 밀리면 아래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한 2, 3% 정도 더 빠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좀 시장에서 반등 안 나온다라고 하면 내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이 기회인가 하면서 막 섣부르게 줍줍하다가는 좀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대로 말하면 사실 내일 시초에 만약에 시장 지수가 뭐 강보합권이라든지 약상승 시작하는 흐름이 나온다 라는 말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킬 자리 지켜주고 반등이 나온다는 의미인 만큼, 그럴 때는 박스권 상단까지 다시 한 번 더 좀 폭이 커질 수 있죠. 이렇게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내일 시초 부근을 봤을 때 하락하지 않고 약상승 출발하는 흐름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좀 용기를 가져서 신규 진입, 웬만하면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군들이 있죠. 2차전지, 반도체 이런 데들 좀 굵직한 메인 섹터.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을 딱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올라가는 거야? 라는 생각과, 얘네들 왜 올라가는 거지? 왜 갑자기 올라가지?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갑자기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와, 잘 간다 싶다가도 어느샌가 상승폭 다 반납하는 약간 그런 시장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돌발 이슈, 개별 이슈로만 움직이는 시장이라서,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뭐 이슈를 생각해서 종목을 매매하는 거는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시장 지수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내일 코스닥 지수가 장 초반에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목요일까지는 시장 지수가 나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인 만큼, 내일 시초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상승 출발한다라고 하면 반도체라던가 2차전지 위주로 여러분들이 신규로 진입하셔서 좀 타이트하게 약간 한 3에서 한 6% 정도 기대 수익률 노리는 매매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박스권 아까 말씀드렸죠. 3130포인트 이탈했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보합권, 약수익권, 손실권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는 현금 비중을 살짝 늘려놓고, 섣부르게 종목들 빠진다고 내 종목 지금 반등 자리인데, 지금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내일 3130포인트를 이탈해서 추가적으로 하락 뭐 3060포인트, 70포인트까지 밀렸다라고 치죠. 자, 근데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거 완전 반등 자리인데, 이 차트 완전 좋은데 하면서 섣부르게 추매하시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할때 뭐 이거 좀 캡처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코스피 3130포인트 이탈했다. 그러면 다음 반등 포인트는 3030포인트, 그리고 2960포인트, 이렇게 두 구간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탈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손을 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시장 지수가 여기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분할 매수 혹은 신규 진입 또는 신규 진입 그리고 추가 매수, 이 구간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별 종목 차트 좋아 보인다고 지금 매매하시면 안 되고, 시장 지수 이거 포인트 체크하셔서 매매하시는 게 중요하고, 내일 이 자리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반도체라던가 좀 메인 섹터 위주로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 이런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얘가 박스권을 하단을 무조건 이탈할 것이다, 무조건 아니야, 절대 이탈 안 해, 이렇게 뭔가 단언하기 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겠고, 대주주 양도세 여기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결정된 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절대 박스권 안 깨져, 아니야 무조건 박스권 깨질 거야, 이렇게 단언하면서 극단적으로 매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좀 좋은데,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경우죠. 어차피 시장 지수는 뭐
조정해 준다라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우하향 추세로 진입하는 뭐 그런 폭락으로 연결되는 하락 추세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뭐 이 최근의 상승 추세에 대한 피로도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눌림을 줬다가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시장 지수는 고점을 갱신할 거거든요. 다만 시장 지수가 조정이 오게 되면 뭐 어차피 고점을 갱신할 건 알아도 시장 지수 빠지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시장 지수 빠지는데 시장을 이겨먹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도 나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빨리 사야 돼. 이런 거는 시장이 이기려고 하는 사람치고 전 시장에서 이긴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몇 번은 이길 수 있어도 결국 집니다. 그러면 결국 시장이 빠지더라도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건 시장 지수가 그럼 빠지다가 결국엔 올라간다라고 하면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군들을 빠질 때 모아간다라는 전략이 유효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축이 될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뭘 살지 모르겠다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이슈 보고 따라다니지 말고 반도체 2차 전지 따라잡으면 되고요. 근데 이번에 시장 지수가 안정적으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올라가서 박스권 상단을 도달하면 이번에 돌파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건 삼성전자에서 파생될 수 있는 섹터들이에요. 지금 시장이 키를 잡고 있는 건 삼성전자다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의 고점도 올라가겠죠. 그럼 삼성전자에서 파생될 수 있는 건 당연히 반도체, 그리고 그 휴대폰 부품 그리고 로봇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구간을 보시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휴대폰 부품 로봇 쪽이 움직일 테니까 이런 쪽도 계좌에 지금 좀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하락이 나올 때는 얘네들 어차피 다 빠질 거예요. 얘네들 다 빠지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지수가 다시 반등하면 이런 쪽은 따라가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해서 겁먹기보다는 조금씩 더 담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시장이 빠질 때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장 지수에 좀 자유로운 이슈에 예민한 섹터들이거든요. 그런 게 보통 대북주라던가 히토류, 이런 미중 갈등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시장이 빠질 때 되려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구원투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다양한 경우의 수, 시장이 그냥 올라갔을 때 좀 눌렸다 갔을 때, 혹은 뭐 좀 그 박스권 하단 이탈해서 좀 무너졌을 때,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좀 계획적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지금 시장에서 당장 재미를 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다음 시장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분할 접근하는 게 유효할 것 같습니다. 괜히 지금 시장에서 시장 이겨먹겠다고 막 뉴스 보면서 막 낙폭 과대인 종목 내가 기술적 반등으로 수익을 봐야지 막, 그리고 지금 이슈 뜬 종목 추격 매수해서 어떻게든 수익 봐야지, 이렇게 시장 이겨먹을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 쪽이 그래도 조금 이슈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이슈가 없다 보니까 자꾸 시장이 별거 아닌 이슈에도 뭐 이딴 거에 이렇게 움직여? 하는 거 좀 그럴 수준으로 좀 막 반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슈 공백기인 시장에는 예정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그래도 좀 시장에서 존재감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오늘 게임주 같은 경우도 내일 게임 관련주 이슈 있다라고 하니까 좀 더 반응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번에 미국의 서클 기업에서 최고 경영진이 국내에 방한한다라고 했고, 그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 또 이제 금융권이라던가 또 카카오 그룹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좀 꼼지락거리면서 올라갔거든요. 자, 이슈 공백기가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국 시장은 뭔가 뭐 쓸만한 이슈 없나? 이랬을 때 또 써먹기 좋은 게 정책 관련 이슈거든요. 이래서 정책 관련주 안쪽에서도 순환매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 쪽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잡고 들어갈 만한 섹터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뭐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이렇게 좀 굵직한 섹터인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힘을 준다기보다는 아까 말한 제가 그쪽에 힘을 좀 더 주시고, 이쪽 같은 경우는 내가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뭔가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를 잡고 접근하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당연히 대표적으로는 카카오페이가 있습니다. 자, 카카오페이. 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60일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한 걸로 보여져요. 차트를 보면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주가는 급격한 상승의 절반까지는 조정을 줘요. 이건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위에서 더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따라 들어갔다가 물려갖고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급격한 상승의 절반의 조정을 준 상태에서 이 절반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추세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만약에 이번 주에 6만 2천 원 라인, 또 많이 올라갔네요. 아까까지만 해도 별로 안 올라가고 빠지고 있을 때 제가 PD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만약에 카카오페이가 6만 2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 6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 급격한, 일봉상 이 급격한 낙폭의 절반짜리인 한 7만 2천 원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내가 지금 카카오페이를 접근한다. 그럼 이 구간에서 한번 사보고, 60일선 한 6만 2천 원 구간에서 한번 사보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자리 지켜준다라고 하면 7만 2천 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는 거고, 만약에 금요일날 기준으로 6만 2천 원을 이탈했다라고 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약손절 진행하는 거고, 이런 느낌으로 신규 진입도 가능할 것 같고요. 7만 2천 원 라인 여기까지 만약에 회복을 했다 그랬을 때는 윗갭짜리 8만 원 정도 선까지, 7만 8천 원 정도 선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6만 1천 원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조금 머리가 아파지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카카오페이의 분봉 차트거든요. 분봉 차트에서 지금 현 구간이 지금 여기를 뚫냐 마냐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은 분봉 60분봉상 240 저항선과 볼리저 밴드 상단, 이 저항을 뚫은 상태에서 또 이번 주에 방한한다라고 했으니 이슈도 존재하죠. 그러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이렇게 시원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6만 1천 원을 이탈했다 그랬을 때는 일봉상 60일선도 이탈하는 거고요. 분봉상 차트도 다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6만 1천 원 이탈했을 때는 적게는 과거 저점이었던 5만 6천 원 정도 라인까지 추가 조정이 나왔다가 6만 1천 원과 이 구간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6만 1천 원 이탈하면 일단 5만 6천 원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카카오페이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자, 그런데 이제 5만 6천 원까지 이탈했다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하는 갭자리는 무조건 메꾸입니다 라고 말하는 5만 원까지도 조정폭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냥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 종목의 평단을 최대한 한 7만 8천 원 정도 아래로 맞추는 평단 조절이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평단을 조절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6만 1천 원을 이탈했을 때는 그냥 마냥 들고 있기보다는 일부 손절 이후 5만 6천 원에서 복수전을 다시 한 번 더 팔았던 일부 손절한 수량 아래 구간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간 대응을 하셔야지, 그냥 여기 위에 물려있다고 언젠간 여기 오겠지 라고 마냥 들고 있다 그랬는데 시장지수 박스권 하단 이탈해가지고 막 진짜 3,000선 2,950까지 밀렸다 왔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래로 크게 밀렸다가 계속 이제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카오페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 구간부터 60에서 6만 2천 원 정도 라인까지 분할로 접근해 보시고, 이제 금요일까지, 이번 주까지 이 종목이 6만 2천 원 위로 버틴다라고 하면 7만 2천 원 정도까지, 7만 1천 원, 7만 2천 원 정도까지는 단기 상승 나올 수 있으니 거기를 단기 목표가로 잡으시면 되는 거고, 그 자리에서 일부만 팔고 나머지 수량 더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또 1, 2거래에 난착한다라고 하면 7만 8천 원으로 목표가 상향해서 끌고 가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6만 1천 원 라인을 이탈했다 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5만 6천 원까지 조정할 수 있고, 거기까지 깨지면 5만 원까지 조정 아래로 좀 크게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일부 수량에 대해서라도 현금화 시켜서 아래 구간에서 재매수,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분할 매도에 대한 교육도 많이, 분할 매수 그리고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해줬거든요. 제가 항상 많이 강조하는 게, 주식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이걸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주식으로 기간 수익 쌓고 자산을 키워감에 있어서 어떤 종목을 사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주식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뭐 단순히 어떤 종목 뭐 얼마에 사세요 파세요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의 주식 성장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본인이 좀 주식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 내가 주식을 어떻게 하든지 처음부터 한번 또 틀을 잡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보망 들어와서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